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블루투스 이어폰은 안 쓰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이 블루투스 이어폰의 근본 기능은 노이즈 캔슬링이 되었죠. 그런데 제대로 된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이어폰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급이 되어야만 쓸만할 수 있다는 게 뭐 학계의 정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튼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도 노캔을 달고 나오지만 쓸만한 녀석이 없다라는 것도 문제고, 또 그런 제품들은 음질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것도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딱 10만 원에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블루투스 이어폰 앵커 사운드코어 리버티4 NC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앵커 하면 충전기를 떠올리시거나 혹은 그건 어디 브랜드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충전기로도 유명하지만 일단 이어폰 쪽으로도 꽤나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예요. 특히 해외에서 가성비 제품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설명서를 포함해서 뭐 종이들이 있습니다. 일단 요건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전을 위한 화이트 컬러의 C2A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이 짧죠. 길이 때문에 케이블을 헷갈릴 일은 없겠지만 길이 때문에 또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실리콘 재질의 이어팁이 있습니다. 사이즈별로 세 종류가 있는데 제품에 장착된 이어팁까지 포함하면 총 4가지 사이즈의 이어팁을 제공합니다. 이어팁은 외부는 얇은 재질이고요. 내부에 두께감이 있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원형이 아니라 약간 사각형에 가까운 타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충전 케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외부 질감은 우레탄 코팅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촉감이 고무 같은 느낌이 살짝 주면서 좀 부드러운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재질입니다. 화이트 컬러라서 지문에 좀 강한데요. 블랙 컬러 모델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유분기가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크롬 재질의 사운드코어 로고가 자작고 있고, 일단 충전 케이스 디자인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런데 요 로고 좀 스크래치에는 조금 취약할 것 같습니다. 자, 중앙에 버튼이 있죠. 버튼을 누르면 뚜껑이 열립니다. 버튼에 LED가 있어서 충전 여부라든지 작동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폰은 충전 케이스와 마그네틱 방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흔들었을 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장착이 됩니다. 자, 이어 유닛은 스템형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 베이스에 외부 터치는 실버 컬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에 편리한 마감이라 지문 등 이어폰이 지저분해지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괜찮아 하실 디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무게를 측정해보면 실측 기준 5g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가벼워요. 충전 케이스의 경우는 51g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드라이버 유닛의 경우는 11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유닛이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고성능 센서를 탑재해서 넓은 주파수 범위의 소리를 감지하고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더 많은 노이즈를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노이즈 차단 챔버도 탑재해서 음질과 노이즈 차단 부분에 상당히 노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배터리는 노이즈 캔슬링 사용 기준으로 8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케이스가 또 4번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총 40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노이즈 캔슬링을 끄고 사용한다면 최대 5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빠른 충전도 지원하기 때문에 10분 충전 시 4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충전 케이스의 경우는 QI 방식의 무선 충전도 지원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음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리버티4 NC는 고음질용 무선 오디오 코덱인 LDAC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제는 다들 익숙하시겠지만 아이폰에서는 LDAC을 지원하지 않아요. 반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디바이스는 LDAC 코덱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드로이드에서 LDAC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전용 어플에서 LDAC 코덱을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음향 장비 리뷰에 있어서 음질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음향 장비는 직접 들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바이노럴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된 것을 들려드리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느낌을 전달해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직접 착용하고 들으시는 거하고는 꽤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무리 녹음을 잘한다고 해도 결국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또 소리를 듣는 그 환경이라든지 기기의 차이로 인해서 왜곡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여튼 그냥 전반적인 느낌, 맛 요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짜리. 뭐 음질은 개인의 취향과 또 제조사마다 사운드 튜닝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뭐 개인적으로 사운드 쪽은 제가 이 제품의 가격대를 감안했을 때 요것 봐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대는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뭐 제품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사운드가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용 어플에서 다양한 이퀄라이저 프리셋을 제공하고 있고 최근 트렌드인지는 모르겠는데 히어 아이디 사운드도 지원을 하더라고요. 이게 한 2-30만 원대 이어폰에 요즘 들어가는 기능인데 10만 원짜리가 그걸 또 지원을 또 해요. 그래서 개인 취향에 맞는 프리셋 설정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취향에 맞는 사운드 세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칼 같은 고음역과 단단한 저음역은 조금 아쉬울 수도 있어요. 뭐 이건 제품의 포지션과 가격을 생각한다면 뭐 그래도 그거 감안하더라도 잘 나왔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이즈 캔슬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이 가진 기능에서 가장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사전 세팅된 노이즈 캔슬링이 적용된 제품들과 다르게 어댑티브 ANC 2.0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사용자가 이어폰을 착용을 하면 외부 센서에서 외부 소음을 먼저 감지하고 또 내부 센서를 통해서 이어폰을 통과하는 소음까지 감지한다고 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최적화된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하는 기능을 탑재했다고 해요. 왠지 30만 원대 좀 돼야 되는 이어폰에서나 탑재될 것 같은 기능이긴 한데 여튼 이 녀석은 그래요. 노이즈 캔슬링에 상당히 힘을 준 제품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녹음된 게 실제 사용하는 거랑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갖고 제가 지금 똑같은 환경에서 직접 촬영을 하고 확인해 보고 있어요. 야. 녹회만큼은 진짜 10만 원짜리 이어폰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좀 그렇네요. 전반적인 느낌을 보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이즈 캔슬링 부분은 가격대를 감안을 해볼 때 야, 뭐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 진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런 녹캔을?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건 뭐 혹시 청음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다면 꼭 한번 청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주변 소리 듣기의 경우 조금 아쉬웠는데 요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주변 소리 듣기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있는 걸 의식하기 힘들 만큼 깔끔한 소리를 들려주는 게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소리를 들려주는 제품들은 가격대가 좀 꽤 있는 고가형 제품들에서 보통 구현되고 있는데 주변 소리를 듣고 대화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성능을 보여주지만 이 투명도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새는 그 멀티 포인트, 그러니까 기기 2개 정도를 동시에 이제 연결하는 게 뭐 트렌드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런 기능을 제가 알기로는 20만 원대 이상 고가 제품들에서 보통 봤거든요. 근데 얘는 10만 원짜리가 그것도 지원을 하네요. 제가 양쪽 다 등록해 놨더니 둘 다 동시에 지금 연결을 해놓고 있었네. 이쪽은 지금 블루투스를 껐습니다. 자, 일단 녹음 버튼을 눌렀고요. 그리고 여기 마이크는 껐습니다. 그래야지 제 목소리만 이제 통화 녹음이 될 테니까요. 자, 뭐 일단 뭐 아무 그거 없이 일반적인 조용한 상황에서 지금 녹음되는 목소리가 녹음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뭐 시끄러운 환경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현장 같은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런 환경에서 통화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는 상황에서 통화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내 목소리가 얼마나 잘 또렷하게 전달되는가도 중요할 겁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이런 환경에서는 어떻게 녹음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은 지하철 소음이 들려오는 환경에서 일단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방에게 제 목소리가 얼마나 또렷하게 또 전달될 수 있는지를 또
유심히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하철 소음 주변에 깔린 상황에서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풍절음 테스트도 요청이 많기 때문에 이제 풍절음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가장 세게 또 바람을 일단 이렇게 이어폰 쪽으로 불게 하면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바닷가 근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상대방에게 얘기가 잘 또렷하게 들리는지 뭐 이것도 확인해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녹음됐을는지 모르겠네. 자, 어떠셨나요? 뭐 통화 품질에 대해서는 기대치도 다르고 또 각자 평가 기준도 다르고 그러니까 뭐 개인마다 느끼는 부분이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보단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지연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은 블루투스 5.3 버전을 탑재를 하고 있어요. 일단 이어폰 지연 시간 테스트용 영상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을 때 아이폰의 경우 100ms, 안드로이드의 경우 200ms, PC의 경우는 170ms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LDEC을 사용할 경우 안드로이드는 220ms, PC는 240ms로 LDEC 코덱을 사용하게 되면 영상 시청 시 싱크가 확 밀리는 게 느껴집니다. 따라서 LDEC은 음악을 들을 때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전용 어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용 어플의 경우 상당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퀄라이저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히어 아이디 사운드는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관련해서 다양한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바람 소리 감소라든지 소리 노출 보상 옵션, 그리고 어댑티브라든지 뭐 수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노이즈 캔슬링 관련 옵션들이 있어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녀석입니다. 이게 10만원짜리 이어폰이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 만약 제품을 사용한다면 200% 활용을 위해서 전용 앱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기준에서 가장 많은 유저들이 포진해 있는 영역에 속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만원이라는 제품 가격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에서만큼은 아마 이렇게 진심인 제품은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음질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아쉬움이라는 게 20-30만원대의 고급형 이어폰들과 비교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제품의 포지션에서 두고 본다면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전용 어플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기능들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가성비라는 부분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통화 품질에서 마이크의 성능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괜찮지만 노이즈 캔슬링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렴한 가격에 제대로 된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하는 이어폰이 필요하다면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앵커 사운드코어 리버티 4 NC는 참고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가성비 맞지 않을까요?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잡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자, 진짜 제가 음향 쪽은 가성비 이런 이야기 잘 안 하는데 여튼 매번 비싼 제품만 리뷰하다 보니까 조금은 접근성 있는 모델을 좀 살펴봐달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오늘 이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캔에서 굉장히 놀랐어요. 무슨 10만원짜리가 이런 노캔 성능을 보여주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여튼 저는 그랬어요. 이번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들께서 느끼신 점, 뭐 장점이 되었든 단점이 되었든 솔직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총 3분을 선정을 해서 오늘 리뷰에서 살펴봤던 앵커 사운드코어 리버티 4 NC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뭐 그래도 한 10만원짜리니까 3대 정도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